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지금부터 역사에 대한 깨알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식은요, 오늘 문제는 꼭 잘한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문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올려주신 분한테 선물 갑니다. 자, 1번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네. 낼게요.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숭례문의 정식 명칭은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다. O, X. 자, 김성희 선생님 O 올라왔고요. 선영 선생님 O 올라왔고요. 아, 박지은 선생님 X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남주 선생님 O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답이 있나요? 있겠죠. O, X 있으니까.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X입니다. X. 와, 박지은 선생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왜 X죠? 저 O 같은데?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최근에 바뀐 거라서 네. 원래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맞고요. 사진 근데- 보여주세요. 네. 사진 그- 보여주세요. 네. 네네. 사실 네. 국보 1호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국보 1호는 뭔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네네. 국가유산인데 숭례문이 아니라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문화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그런 토론들이 많았었는데 원래 근데 국보 1호, 2호 순서는 소중한 거 먼저인가요?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어서 그런 문화재청의 거죠? 입장은 그냥 단순히 관리번호 관리번호. 그리고 아. 지정된 순서대로 아. 그냥 관리하는 번호니까 아, 오늘 그 새로 사실은 알았어요. 국보 1호가 국보 300호에 비해서 더 음. 가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저는 1호가 제일 좋은 줄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국보나 보물, 뭐 사적 같은 걸 저희가 얘기할 때 그냥 국보 서울 숭례문, 네. 보물 서울 흥인지문 이렇게 번호를 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되게 안타까운데 아까 선생님께서 살짝 보여주셨는데 불타버린 숭례문. 아, 예. 그러니까 사진 서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숭례문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이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2008년에 네네. 불탄 게 지금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서울 숭례문이 불타기 전에 이 불을 내신 분이 그 창경궁에 있는 문정전에 한번 불을 지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관람객분들이 문정전에 이제 불이 활활 붙기 전에 그거를 끄고 근데 이분이 초범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피해가 경미하다 보니까 큰 처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기 서울 숭례문에서 그렇게 불을 또 낼지는 몰랐던 아, 거죠. 이거 그래서 심각하네. 만약에 초반에 좀 이분에 대한 어떤 벌이 좀 관리나 뭐 그런 게 강화됐으면, 네. 있었다면은 어쩌면 서울 숭례문이 네. 지금은 이제 복원이 다 됐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하는 거는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네. 다시 법 제정할 때 이런 거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화유산이니까 그런 생각이 네, 네. 드네요. 아무튼 1번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셨어요. 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아, 네. 놀라.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오늘 보면 이게 문제 들어보셨죠? 이 선생님이 깨알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정조는 돌아가신 후에 묘호, 즉 묘에 있는 그 호가 바뀐 적이 있다. O, X 들어갑니다. 아, O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X, X, O, X, O, X. 여기까지 끝. 네, 네, 여기까지. 선생님 이 중에 답이 있죠.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네, 5입니다. 오! 네, 지금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 미주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맞추고 있어요. 신명희 선생님, 이해란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까지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묘가 바뀌었나요? 네. 네네. 아싸, 여러분. 네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 조금 해주세요. 좀 어려운데, 저는. 네, 이제 묘호는 이제 사당에 올릴 때, 위패에 올릴 때 이름이고요. 네. 근데 정조 대왕이 돌아가신 직후의 묘호는 정종이었어요. 아, 종. 예, 정종이었는데. 처음 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다 모두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나는데 이걸 이제 고려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고려의 왕 중에 조가 들어가는 왕은 태조 왕건 한 분이에요. 네네. 근데 조선시대에는 조 조가 들어가시는 많은데? 분들이 태조, 영조, 인조, 영조, 선조, 정조, 순조 이렇게 6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은 조가 있느냐. 근데 그 유교 경전에 보면 네. 덕이 있는 왕은 종을 붙이고 아, 공이 있는 왕만 조를 조를 붙이는 붙여. 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보통 창업을 한 음. 왕에게 조를 붙이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조가 붙은 왕들은요. 태조는 당연히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인조가 인조. 돌아가시자마자 조가 붙은 왕들이고 다른 왕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영조, 정조, 순조는 그 원래는 종이셨다가 아. 후대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조로 바뀐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시면 태조 외에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의 왕위를 뺏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조 같은 경우도 인조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위에 내려오던 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를 예를 들면 세종, 문종, 단종으로 갔다가 세조는 문종의 아들이 아니라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으로 오다 보니까 창업한 것처럼 조가 붙었고요. 인조도 마찬가지로 선조의 아들 광해군으로 갔다가 선조의 또 다른 아들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기 때문에 다른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인조로 바뀌었고요. 또 그러면 반정한 왕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중종. 연산군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이 있는데 중종은 왜 종이냐 하면 중종은 라인이 안 바뀌었어요.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고요. 성종의 또 다른 아들이 중종이기 때문에 라인이 그냥 그 아버지에서 바로 내려온 라인이니까 조를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후대의 왕들은 영조, 정조도 영종, 정종이셨다가 먼저 바뀌신 분이 순조거든요. 순조의 아내, 그러니까 그렇죠. 순조의 아내, 이제 순조가 죽고 나서 순원나온 김씨인데 그 유명한 안동 김씨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조로 좀 바꿔줘. 뭐 그런 식으로 신하들과 얘기를 해서 순조가 먼저 순종에서 순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고종 때 가서 보니까 순조보다 영조, 정조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순조만 조인 게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고종 때 가서 영조와 정조도 조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왕들이 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 갈게요. 이제 네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맞추고 빨리 진행할게요. 고려 왕건의 동상이 있다. O, X. 자 바로 가죠. 기다려서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자 고려 왕건의 동상이 있다. O 나왔습니다. X도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선생님? 네, 5입니다. 정답은 5 많이 네. 나왔습니다. 정다운 선생님 많이 나왔고요. 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와. 네, 이게 야, 동상. 고려 왕건의 동상이고요. 근데 고려 왕건의 동상 같지 않고 약간 부처님 같고 또 여자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상하게 또. 고려가 워낙 불교의 나라다 네. 보니까 좀 불상 비슷한 느낌이 나죠. 네네. 네, 근데 이게 발견된 어디서 사연이 발견된 굉장히 거예요? 재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는 갈 수 없지만 개성에 네네. 이제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개성에 현능이라고 고려 왕건의 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 30년 전 최근에 그 현능 근처를 공사를 하다가 저게 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거 능 근처에 우선 사찰이 있거나 그래서 불상이 묻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종실록 기록을 보니까 세종실록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왕건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없애자니 그렇다고 그 두전이 이전 왕조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야 그거 현능 근처에다 묻어라고 그 명령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하고 매치를 해보니까 야 이거 왕건 동상 같은데?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왕건 동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사이에 질문 들어왔어요. 천영 선생님께서 왜 옷을 벗고 계실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옷을 벗 상태로 이게 상을 만든 거고요. 원래 모실 때는 옷을 입혀서 모신 옷이 거죠. 어디 간 거죠 지금? 네네. 옷을 입힌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실물을 보시라고. 네. 이게 원래 모실 때는 옷을 네. 입혀서 모신 겁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천에 국보가 없다. 인천에는 국보가 없다. OX.
네, XXX 나왔습니다. 아, O도 있습니다. 네네, 정답은 네, X입니다. X. 자, 인천에 국보가 있네요. 그러면 네, 인천에 있어요? 뭐가 있죠? 국보가 딱 한 점 있습니다. 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네. 강화도에 워낙 강화도가 네, 역사 유물의 그러니까, 도시잖아요. 그쵸. 근데 강화도에는 보물은 굉장히 많아요. 보물은 굉장히 많은데 국보는 가천박물관에 초조본 한 점이 있습니다. 초조본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고려 현종 때 초조대장경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원나라 그러니까 침입했을 때 이제 불타서 없어져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제조대장경을 만든 거고요. 근데 초조대장경은 없어졌지만 그 초조대장경을 인쇄한 책들은 남아 있어요. 그게 한 30여 건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 한 점이 인천 가천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아, 인천 가천박물관. 네. 아, 그럼 그 박물관에 가시면 국보 여행하시면 네, 되겠네요. 보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네네. 진품은 수장고에 네네.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가시면 진품을 보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띤 문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깨알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선생님들 많이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